내용부터 볼까요? 예. 1번 피고발인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1. 차은택의 정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사건에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자, 설립하기 전부터 대통령과 최수원 씨가 공모하여 했다. 그래서 개입, 인선, 운영 그게 다 관여했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에 일관된 보도입니다. 일관된 보도인데 차은택의 정언이기도 하죠. 차은택의 뭐 진술이기도 하죠. 아직 진술이기도 한데, 진술이기도 한데 그게 일관된 보도인데,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영태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하는데 고영태의 소위 주장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이고, 그리고 고영태의 그 증거도 없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고영태 이야기를 들으려고 정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죠, 고영태가. 그래서 고영태의 모든 진술, 검찰에서 했던 모든 진술은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참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차은택이에요. 그래서 차은택을 헌법재판소 정인으로 불렀고, 그 차은택의 증언을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인용하였는데, 그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용을 하였다.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걸 제가 요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서 최서원이 이런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결정문에 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결정문에. 이 내용은 차은택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사실이면 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역사적 판결문에 말입니다. 그렇군요.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차은택의 진술이에요. 그럼 차은택이 뭐라고 진술했냐? 진술은 그거 보십시오. 뭐예요? 차은택 진술 그거예요.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2달 전쯤에 최순실이가 불러서 소위 그 문학의 인사, 그 좀 좋은 사람 좀 추천해달라. 차은택은 원래 광고 쪽 전문가죠. 그렇죠. 뭐 그 광고 쪽이 가니까 문학의 인사를 좀 추천해달라. 그러면서 조만간에 곧 소위 문화재단,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고. 2달 전에. 2달 전에. 그리고 또 한 달 전쯤, 전쯤에는 자기한테 재단 이사진을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4사람을 추천을 해주니까 재단 이사가 되었다. 라는 게 차은택의 진술입니다. 그럼 그 차은택의 진술이 과연 사실이냐? 그걸 제가 계속 이 사건을 취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해가 그 결과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은택의 진술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을 안 지으면서 그냥 차은택의 진술이 소위 말해가 사실이 아닐, 그러니까 거짓일 가능성, 그걸 제가 쭉 추론을 하면서 소위 알리바이 같은 증거를 제가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참 중요한 자료 하나가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 소위 최순실의 출입국 기록입니다. 최순실이가 2010... 뭐 독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2015년도에 이런 미르재단, 이 거대한 이 재단 만들 때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때는 최순실은 미르재단 발족 전부터 대통령하고 짜고 막 이래 했다 하는데 저도 출입국 기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2015년도에 최순실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에. 15년에 외국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차은택 이야기가 미르재단이 설립하기 2달 전쯤에 최순실을 만났다. 그럼 미르재단이 한 달 전에는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미르재단이 설립된 게 언제냐? 설립된 게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그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장에도. 그럼 2달 전쯤이니까 8월 27일 그러니까 8월 20일에서 8월 말 또는 9월 초 사이다. 그렇죠. 그렇게 추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입국 기록 보면은 소위 8월 최순실이가 7월 8일에서 7월 23일
예. 7월 8일, 7월 23일 독일로 가버립니다. 예. 그때 7월 달에. 그리고 8월 14일에서 또 9월 11일 사이도 독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8월 27일, 그 무렵에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독일에 있는데 8월 27일 무렵에 한국서 만났다? 그럼 이런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은 헌법재판관이 그걸 물어야죠. 당신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기간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출국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당신? 이렇게 물었어야죠 구체적으로. 그럼 당신이 최순실 만난 날짜 그리고 예. 장소, 예를 시간, 그때 분위기 그런 거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야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2달 전에 최순실 만났다. 그리고 재단 설립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 그거만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 만나가지고 내가 4명의 재단 이사를 추천했다. 그래서 결정문에 재단 이사 4명 이름 나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이사 맞습니다. 김모, 김이 둘이군요. 김모, 장모, 이모를 추천했는데 그 중에 2명은 나중에 이사가 맞고 그 나머지 2명 아니군요. 이사도 아니고 이사 명단에도 없고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 2사람은 검찰 공소장에도 차은택이가 이런 식으로 최순실한테 이사진을 추천을 했다. 이름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재단 이사가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검찰 공소장에도 4명이 있기는 있나요? 다 있습니다. 4명 더 있습니다. 5명이가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난데없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2사람 끼어들은 거예요. 이름이 없는 2사람이 들어오고 검찰 공소장에 있던 이름은 오히려 빠졌군요. 검찰 공소장에 있는 아까 장모 하는 이모 하는 그 사람은 검찰 공소장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8명을 다 눈으로 살필 거 아닙니까? 출입국 기록 그리고 검찰 공소장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의문을 가지셔야죠. 의문. 이름이 다르다. 이게 이름이 다르냐. 그부터 이제 그 시간에 8월 27일 무렵에 최순실은 독일에 있었다. 당신 진술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소위 말해서 자체 조사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문에 부족한 거 있으면 차은택한테 질문지를 보내도 되고 추가 증인 소환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이 결정문을 써야죠. 이 결정문은 따지고 역사적 결정문입니다. 그래 이런 역사적 결정문을 그냥 2달 전에 만났다. 한 달 전에 이사 4명 이사진 추천했는데 됐다. 이름 틀리고. 그 당시 그리고 소위 말해가 최순실의 알리바이가 딱 놓은 거예요. 없었다. 이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보고입니다. 이게 출입국 기록이에요. 이게. 딱 2장짜리가 되다 보니까 놓치기가 쉽죠. 전체 기록이 한 4만 페이지 됩니다. A4 용지로. A4 용지로 4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이걸 다 읽어야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4만 페이지 속에 있다 보니까 딱 2페이지 아닙니까? 출입국 기록. 안 읽었을 가능성. 안 읽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출입국 기록을 검토하고 이런 흔적이 결정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현재 재판관들은 뭘 가지고 재판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문 제일 처음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 보면은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었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그 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탄핵 심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는 게 사건의 발단 아닙니까? 여기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국경제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로와 재단법인 K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에 있었다 해요. 아니 이런 내용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예단이 없어야 됩니다. 예단, 선입견을 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언론 보도를 이미 머릿속에 언론 보도는 각인이 돼 있는군요. 언론 보도는 사실이다. 자, 보십시오. 2016년 7월경에 그게 지금 첫 문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첫 문장이죠, 이게. 자, 7월경에 있었다. 이게 무슨 보도입니까? TV조선 보도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뭐냐?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던 중 2016년 10월 24일 그건 JTBC 보도. 보도. 이 국정에 개입했던 취재의 보도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쓰기는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나요? 그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주심 재판관이 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 내지는 주심 재판관하고 관련된 연구 판사분이 그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죠. 또 이 차은택을 말하자면 정언을 가지고 일단 사실이라고 보고 옮겨놨는데 이름은 틀리게 된 거고. 그것도 틀리게 됐고 그 다음에 자 10월 27일 2015년 10월 27일 날 소위 미르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순실이가 그 미르재단의 개입부터 설립 초반기부터 개입하고 인선에 관여하고 재단 운영에 관여했으면은 그 설립된 그 현판식하고 그날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에 가서 깃발도 달고 그렇죠. 가서 소리라도 한번 들고 자기가 만든 건데 그때는 소위 언론이 이거 관심 안 가질 때입니다. 2015년 10월 달에 유일하게 어느 경제신문에 한 줄 사진이 납니다. 미르재단 설립. 그 외에는 전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질 때예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나와가지고 폼 잡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도 다 지가 지명했는데. 다 했다는 거고 지명한 게 아니고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최순실 씨는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자, 8월 27일 날 현판식 하는데 8월 14일 날 그 이미 보름 전에 한국을 떠나버렸고 8월 27일 날 딱 설립이 됐는데 그 보름 후에 독일서 들어옵니다. 이것만 봐도 과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기띔을 받아가 본인이 다 이사진 인사까지 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최순실이가 그렇게 개입해서 했다면 그 출범하는데 없을 수가 없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형법 제122조 중무유기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고 그리고 이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직권남용 아니냐. 이거는 권한을. 피고발인이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 정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